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어제 신년사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면서도 제재와 압박이 계속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을 넘겨받은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시간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김 위원장 신년사에 담긴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많은 분들이 지켜봤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배경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일단 뭐 형식적인 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예, 저는 어제 총평을 하자면 형식이 내용을 압도한 신년사였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전에 못 보던 형식을 처음 봤습니다. 접견실로 추정되는 이게 새롭게 좀 데코레이션을 좀 한 것 같은데. 서재입니까? 접견실입니까? 뭐 접견실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요. 예. 그래서 이제 1층의 접견실을 노동당 조금, 청사. 네, 청사의 2층의 집무실에서 이제 내려와서 예. 저렇게 이제 3명의 보좌를 받으면 내려와서 1층의 접견실로 추정되는 공간에 아마 이번에 조금 더 새롭게 데코레이션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좀 고급스럽죠. 고급스럽고 고풍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초상화 앞에서 후광을 입으면서 이제 한 32분간 북한 인민들한테 신년사를 발표를 한 건데 저 형식은 정말 처음 보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걸 보면서 좀 김정은 위원장이 좀 많이 답답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뭐냐면은 저렇게 그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육성의 메시지를 발표할 때 공간을 배치하는 거 아마 직접 결정을 했을 건데 저런 식으로. 근데 저걸 편집해서 내보내는 녹화하고 편집해서 내보낼 때는 근데 그 형식은 그 북한의 TV가 아직은 좀 고답적인 상황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중이 없는데 박수 치는 효과음을 넣는다든지 좀 약간은 좀 오래된 분위기에 뭐 종소리를 좀 넣는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스타일이 아직은 조금 떨어져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 본인은 이제 새로운 스타일과 새로운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받아서 이제 실제 전파하려고 하는 당의 간부들이나 관료들 입장에서는 아직 예전의 그 고답적인 모습들을 좀 버리지 못하는 그런 편집 방식으로 나가는 걸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좀 살짝 답답하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은 어제 장면 보고 뭐가 잘못된 것도 오게티가 뭘까 이걸 찾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방송용으로 연출된 공간이라는 뭐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마 그랬을 수도 있죠. 일부러 신년사용으로 만든 그런 새로운 공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 그 초상화 이런 것들도 원래 있었던 거냐 아니면 새롭게 그 공간을 만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은 2011년 말, 2012년부터 이제 쭉 대중연설을 해왔고 특히 신년사 같은 경우 늘 꼿꼿이 서서 그 정해진 장소에서 읽었던 그런 모습으로 또 과감히 탈피해서 정말 파격적인 형식을 도입한 거거든요. 장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련미를 좀 갖추려고 애를 썼다. 그렇죠.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서 상당히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이는 그래서 국제사회의 그 어떤 제재와 압박 속에서 우리는 굳건하고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나는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부각을 시켜서 그런 형식을 통해서 이 신년사가 뭔가 국제사회에 더 좀 부각이 되고 과시될 수 있는 선전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라는 것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주민들에게 있어서 신년사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사실 신년사가 우리는 뭐 대남 대외 메시지가 나오니까 주목해서 보는 건데 사실은 기본 청중이 북한 인민들이죠. 그래서 북한 인민들한테 작년 한 해는 어떠했고 올 한 해는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노선을 밝혀주는 것이 이제 신년사의 의미인데 김일성 주석의 생전에 1946년 그러니까 해방 이듬해부터 신년 연설을 하면서부터 이제 기원이 됐던 게 바로 신년사입니다. 그래서 46년부터 김일성 주석은 줄곧 이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고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육성으로 안 하고 공동사설의 형식으로 노동신문 등을 통한 공동사설 형식으로 신년사를 발표하다가 김정은 위원장 때 들어서 다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 주민들은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제 외워서 암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탈북민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암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보기엔 불가능해 보이죠. 사실. 그렇죠. 32분 분량. 예,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생각을 잘 해보면은 처음에 외울 때가 힘들지 내용이 매년 이렇게 형식과 내용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외울 때가 힘들지 사실 한 번 외우고 나면은 조금씩 바꿔서 그걸 암기하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굳이 누가 평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 그 아버지 뭐 할아버지 역시 이제 북한에서 이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는 한 해를 평가하고 새로운 한 해에 본인의 의지를 담은 내용이란 말이죠. 모두가 암기를 한다는 건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 실천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일종의 교시와 같은 그런 역할이고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초법적인 그런 방향 제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글쎄요, 연말에 김정은 위원장,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신년사 내용이 더욱더 궁금을 했습니다. 가장 이제 궁금했던 게 비핵화 관련 언급,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육성 언급 이 부분에서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핵 없는 한반도, 평화 번영 그런 얘기들은 그 전에도 좀 했는데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그 워딩 자체를 쓴 건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이 되는 점이고요. 완전한 비핵화의 의미가 또 이제 북한이 생각하는 것이 뭔지는 이제 또 협상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어쨌든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다는 점에서는 일단은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점에서는 청신호로 좀 보여줍니다. 근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어제 핵무기의 생산과 실험 사용, 전파를 안 하겠다 그랬는데 전파를 안 하겠다는 점이 좀 눈에 좀 띄더라고요. 그게 좀 미국에 보내는 신호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제 했던 내용들은 사실 1991년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에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핵무기의 시험 생산 제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 금지 이제 그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이미 1991년도에 합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없던 게 확산, 전파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은 전파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귀에 좀 쏙 들어왔는데 사실 우리가 비핵화 국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를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라 쓰고 핵군축이라고 사실은 읽고 그렇게 시행을 좀 하는 측면이 있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전략가들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목표이긴 한데 사실 접수할 수 있는 마지막 노선은 비확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가 더 안 되면 되죠. 한국, 일본, 대만이 핵무장하는 상황이 안 일어나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파라고 하는 단어를 이번에 좀 처음 사용했다라고 하는 점이 또 미국에 좀 보내는 좀 숨은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미 핵을 보유한 국가로 인정해달라 이런 뜻입니까? 예, 사실 신년사에 이런 표현을 담았지만 이 표현은 이미 작년 3월에 있었던 북한의 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이제 새로운 전략 노선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경제병진 노선은 완성이 됐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했고 스스로의 이제 주장이죠. 핵 보유국이 되었고 핵 보유국으로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핵군축 얘기가 나왔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핵을 공격받지 않는 한 핵을 먼저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고 핵 기술이나 핵 장비와 기술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런 얘기를 이미 해서 이건 핵 보유국이나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우리는 더 생산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했지만 우리 한글은요. 문장으로 봐야 됩니다. 표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와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를 수식하는 용어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러니까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이미 최근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다. 이것은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의 핵우산 확장 억제 전략 자산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다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해석을 다시 한번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만 얘기하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비핵화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데 조선반도의 비핵화로 연결시켜버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사실 핵전쟁 연습이라 그러면서 한미연합연습 중단해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해라는 요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관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비핵화 관련된 의지가 그래도 언급은 됐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또 조건이 달렸어요. 미국이 거기에 선제적인 뭔가의 행동을 함께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라는 표현이 담겼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길이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 결국 또 병진 노선이겠는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현재 핵물질의 뭐 양산을 계속하겠다,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일 텐데요. 근데 좀 표현을 좀 잘 봐야 되죠. 그 작년 신년사 같은 경우에는 핵 단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리고 핵무기가 무력이 완성됐으니까 신속히 배치하라라고 하는 그걸 지시조로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어제 신년사 180도로 완전히 표현이 좀 달라졌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로 수위가 좀 굉장히 수위를 예. 좀 나름대로 좀 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봤을 때 신년사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 봤을 때 일단 기본 청중이 북한 인민을 향한 것이고 그 외에 이제 대남 대외 메시지, 특히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인데 거기서의 좀 상당 부분 앞부분은 대화의 용의가 있다,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라는 걸 밝히고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제 그건 또 북한 인민들 대내용의 또 메시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무슨 다 새로운 이게 뭐 비핵화로만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신년사에서만 계속 밝힐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지만 이제 그것이 작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 큰 신년사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좀 바뀐 태도다. 이제 그 점을 좀 평가하고 어쨌든 대화 기조를 유지하고 올해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은 좀 계속해야 될 단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핵화를 두고 사실 관련 국가들 언론들의 뭐 평가 좀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비핵화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중국 언론도 비핵화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고 일본 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정책 변경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던데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십니까? 저는 뭐 이것저것보다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신년사 내용만을 그냥 보고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 속에는 지금 이렇게 답답한 핵 교착 국면의 모든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미국이 약속한 것도 안 지키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은 정말 비핵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미국은 상응 조치를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국면은 모두 미국이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의지가 있고 국제사회가 바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노력의 의지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선택을 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약속한 것도 지키고 사응 조치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이 대북 제재를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키고 뭔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오산이다. 그런 오산을 계속 고집을 한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길은 지금과 같은 이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일 말고 다른 길로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다른 길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길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모든 결정은 미국이 해야 한다. 미국이 결정하라 하는 얘기. 우리는 대화의 의지도 있고 이걸 협상 국면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있지만 미국이 우리의 원하는 걸 상응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대화의 의지도 얘기를 했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한 이 책임 전가성 발언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유념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 공을 던졌는데 미 국무부와 백악관은 공식 논평은 아직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요. 나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 그러니까 언제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상응 조치 이런 걸지 신년사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은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뭐 만날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이건 뭐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냥 그건 예전에 나왔던 거 별반 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공식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뭐 평가를 한 건 아닙니다. 또 국무부도 평가 요청에 대해서 아직은 공식적으로 반응을 안 내놓고 있거든요. 노코멘트인데 아마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셧다운 상황이고 또 휴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나를 만나기를 원했으니 나도 만나기를 고대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대화의 국면을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내용 중에 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대화를 하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 아주 멋진 2018년을 보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잘하고 있는 걸 계속 잘하게 만들려면 역시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뭔가 결실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년사만을 놓고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이유는 없고 그렇다고 너무 또 장밋빛을 평가하는 것도 아직은 좀 유의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신년사에서 북미 관계 이야기뿐 아니라 남북 관계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포함됐거든요. 남북 관계 이야기는 좀 다소 긍정적인 표현이 많이 섞여 있었고 단지 여기에서 좀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면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된 중단을 좀 요구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북한이 뭐 계속 하던 이야기고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북한 신년사가 이제 북한 인민이라고 하는 기본 청중이 있기 때문에 하던 이야기를 조금 더 되풀이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하고 뭐 미 제국주의의 적대시 정책의 선동에 놀아나지 말라라고 하는 류의 이야기는 이제 담겨야 되는 것이고, 근데 다만 지금 아마 조금 한미 간의 틈새가 벌어지는 것을 좀 바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지금 바로 목전에 나와 있어 지금 굉장히 한미 동맹의 아주 이제 숨은 암초처럼 이제 수면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틈에서 이제 한미 연합훈련 도 좀 중지하고 전략 무기 자산 증강 같은 것도 좀 저하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얘기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술이 얼마나 먹혀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게 뭐 민족만큼이나 우리한테는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고 그 필수 불가결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한미 동맹이 또 간단한 동맹이 아니라서 이제 이런 언사 때문에 뭐 갑자기 뭐 이제 그 한미 연합 훈련이 뭐 중지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한미 동맹의 필요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연합 훈련을 좀 유예하고 그리고 전략 뭐 자산도 증강하는 것도 좀 유의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비핵화가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결과들이에요. 이제 그게 선행 조건으로 내설고 있는 게 북한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게 비핵화의 진전 속도에 따라올 수 있는 결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올해 좀 회담이 쭉 이어지면서 북한도 원하는 그런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도록 같이 좀 화답하는 한 해가 되면 작년 좋겠습니다. 초에는 사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3월 이번에 달에 이렇게 그렇죠. 네. 바뀐 저희가 좀 뭘까요? 뭐 바뀐 저희라기보다도 일단 말씀드린 기본적인 메시지를 일단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고 어쨌든 협상을 계속 이제 올해도 해 나가야 돼요. 협상을 할 때는 뭐 돌을 좀 올려놔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 돌 올려놨는데 카드 빼줄 테니까 너네도 하나 내놔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메시지를 좀 신년사에 좀 얹어서 한번 또 카드를 좀 얹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미국 쪽하고 갈등 요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성의 표시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를 하는 거 보니까 좀 섭섭하다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느낌이 갔거든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나타나는 현상과 그 나타나는 현상 밑에 흐르는 북한의 속내와 의도 전략 이런 걸 같이 봐야 되거든요. 예. 북한의 대남 전략은 일관됩니다. 지금까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일관된 전략은 뭐냐면 역시 북한의 대남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차적인 목표는 한미 동맹을 이관하고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자, 이렇게 미북 정상회담 하는데 한미연합연습 일단 이해는 하지만 중단은 해라. 일단 1차 목표를 달성했어요. 잠정 유예했잖아요. UFC 연습, 또 중요한 공군훈련 유예했지요. 근데 금년이 이제 관심이에요. 북한은 조금 더 밀어 제끼면 특히 트럼프 대통령 한미연합연습 돈으로 생각하고 금방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밀어 제끼면 자기들이 원하는 걸 아주 얻어낼 수 있겠다. 잠정 유예가 아니라 완전 중단. 전략 자산의 전개도 완전히 제거해버리면 이젠 한반도에서 가지고 있는 대량 살상 무기로 전적인 대남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남북관계 발전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던짐으로써 만약에 우리가 금년도에 연합연습 중단 못 하거든요. 연합연습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무언가 자기들이 다른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지렛대로 던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단을 하고 있어 중단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지혜로운 원칙은 원칙, 잘못된 건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좀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북한 대내 메시지지만 대외적으로 또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짚어볼까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재개할 용이 있다. 전제 조건 대가 없이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앞에 부분 아까 말씀하신 수식하는 용어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아니 그러니까요. 그 수식하는 거 저는 어제 그걸 쭉 듣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두 번, 세 번 쭉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개성공단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북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데 그게 득이 돼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개성공단 기업가의 어려움, 그다음에 민족의 명산을 가보고 싶어하는 남녘 동포들의 그 염원, 그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고려해서 이걸 아무 조건과 대가 없이 열어줄 용의가 있다. 예. 근데 사실은 그게 중단된 거는 북한 핵 문제, 북한의 도발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건 다 접어버리고 본인이 다 정말 그 해주는 것 같이.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그렇죠. 그 근본 원인은 북한 핵 문제 때문이라는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 9월 평양 선언에 이 두 가지 사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이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원했던 것이고 요구했던 것인데 형식을 그런 방식으로 얘기한 거는 최고 존엄인 지도자가 마치 남측에다 뭘 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 베풀어주는 형식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역시 북한의 관심은 남북 관계를 통해서 가장 큰 관심은 경제적인 실익을 확보하는 일인데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는데 걸림돌은 대북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민족 자주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남측은 남북관계 개선하려면 외세와의 공조를 끊고 외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끼리 잘해야 된다라는 게 어제 신년사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도 지금 이걸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만큼 우리로선 확고한 원칙 하에 남북 관계가 잘 되려면 핵 문제가 잘 풀려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이 국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이렇게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 측의 지원도 좀 필요할 것이고 뭐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인데 대북 제재 발목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북한 내부적으로 뭐 경제에 대해서 강조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자력갱생 뭐 이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내용들은 좀 어떤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보셨습니까? 북한 내부적으로도 아마 지금 좀 불만이 좀 많을 겁니다. 이게 뭐 작년에 북미 회담도 하고 금방 좀 제재 좀 풀리고 잘 살 것 같았는데 좀 사실 이렇게 크게 달라진 거 없어가지고 어떡하지 뭐 이제 그런 불만들과 의구심들이 좀 있을 건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메시지가 올해 신년사에 좀 나온 것이죠. 사실은 뭐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게 아까 플랜 B로 얘기가 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내 메시지, 특히 자립경제, 자력갱생의 메시지를 한 3분의 2가량 들여서 앞부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지금 북한의 플랜 B로 저는 보입니다. 원래 플랜 A는 제재를 풀고 북미 관계 개선하고 해가지고 강성 대국이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야 하는 건데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자립경제 노선을 좀 강조하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플랜 B인 거죠. 그래서 자립경제, 자력갱생의 노선.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고 결속을 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게 이제 북한의 기본적인 전략이죠. 북한의 원유 공급이 지금 끊겨 있으니까 석유화학공업도 안 되죠. 이제 근데 북한은 예전부터 이제 석유화학공업이 안 되니까 석탄화학공법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했어요. 탄소화학공법도 있고 또 주체 처리라고 하는 것도 철강도 또 품질이 조금 떨어지면 자기들 나름대로 또 철을 만들어서 또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 대외 제재 상황인데도 평양에 그렇게 신도시를 건설하고 원산에 그 해변가에 또 이렇게 시설을 만들고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게 자립경제 체제들이 좀 품질은 떨어집니다만 기본적으로 갖춰지고 있는 거 있거든요. 이제 그런 노선을 계속 취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 강조한 게 올해 신년사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보여집니다. 분명 작년 초부터 남북 관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진전되고 있고요. 올해는 어떻게 좀 바뀔지 주목되는데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신년사를 두고 긍정적인 평가는 내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또 청와대 또 뭐 통일부 외교부 각 부처도 많은 머리를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도 변수도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올해
국내 정세 좀 안정되게 이끌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되돌이킬 수 없는 평화를 우리 국민이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2018년 그런 노력을 했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제 이 성과가 김정은 위원장도 남북 관계를 첫걸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걸음을 이제 안정적인 걸음으로 뚜벅뚜벅 계속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큰 걸림돌이 북한 핵 문제거든요. 역시 핵 문제가 풀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러나 그걸 어쨌든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는 공통점이니까 공통점을 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신년사가 나온 만큼 한미가 이 내용을 놓고 공통인식을 가지고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 가면서 실질적인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평화라는 거는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그 평화를 지켜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힘을 기초로 한 그런 평화를 얘기를 했는데 역시 우리가 확고한 힘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노력 그것과 함께 대화를 통한 평화 만들기의 노력 이것이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대통령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